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보여주고 증명해라, 증명해냈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장에서는 사실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 넘게 주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정규장 마감은 305달러 수준이었는데요. 네네. 지금 시간에서 시작 그 발표가 딱 나오면서 한 15%, 16% 하더니 지금은 22%가 넘는 것 같습니다. 370달러를 넘어갔더라고요. 네, 370달러가 넘어갔으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몇 가지만 먼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깜짝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깜짝 실적보다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슈퍼 깜짝 실적 가이던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오늘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주당 이익은요. 오늘 92센트가 화면에 보이다시피 92센트가 전망됐는데 1달러가 남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깜짝 실적이지만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매출도 65억이었는데 72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과 매출이 모두 깜짝이 났습니다. 더블 빗이 나왔는데 더블 빗이 모두 깜짝 실적 10% 이상이 나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 분야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게이밍 산업 분야, 게이밍 그런 걸 GPU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2.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19.8억 달러 전망됐는데 물론 전년 대비 38%가 감소됐지만 상당히 최근에 보면 감소폭이 줄어드는 상태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역시 인공지능 관련된 칩 GPU가 또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42.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39억 달러였고요. 전년 대비 14%. 그리고 자동차가 최근 들어선 성장률이 가장 큽니다. 요즘 자동차 보면 반자율 주행이다, 2단계, 3단계, 4단계 많이 국내외 차 많이 있고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현대차의 그 그랜저 신형 나왔을 때부터 엔비디아가 지금 칩이 탑재된 거로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튼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여튼 이런 부분이 114%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깜짝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2분기 매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출인데요. 월가의 전망은 72억 달러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이번 분기 발표된 게 72억 달러였는데요. 그쵸. 이번 분기 매출의 전망을 110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110억 달러라면 지금 70억 달러 사람들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겠죠. 40% 정도에서 3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정확히 보면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40억이니까 74, 32 정도니까 40% 정도 업을 시킨 거거든요. 네. 이건 진짜 이런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꽤 없게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주가의 급상승을 가져왔고요. 뭐 내일 좀 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젠슨항의 일단 발표문에요. 그 IR에서 발표한 게 실적에서 발표한 것보다 보면 역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사람만큼 영어를 다 못하고 알아들지 못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어떤 서징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매출의 구조가 부스팅하는,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수요에 우리가 지금 다 대응하고 있고 물론 그런 말은 아직 나중에 어닝 콜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또 한번 자신감이 또 한번 피력할 수는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의 시간의 사상체 효과를 바로 지켜냈고요. 참고로 기존 사상체 효과는 그 333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한 번에 지금 10% 이상을 업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 끝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올 오늘 정규장에서는 뭐 이 정도 나올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음봉이 나올지는 뭐 우리가 아무도 보장 못하겠으나 제가 그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애널리스트 사람은 목표 주가를 다 올릴 겁니다. 아마. 그렇겠네요. 그래서 통상 이런 정도 나오면 30개 정도가 나오는데 30에서 40개 애널리스트의 증권사가
최소한 목표 주가는 다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나마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1분기 지금 현재 매출도 71억 달러가 나온 게 서프라이즈였는데 110억 달러를 2분기에 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전체 매출 전망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333달러가 사상 최고가였는데 지금 370달러까지 이게 사실 333달러도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와, 근데 하루 만에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다른 또 AI 관련주, 뭐 예를 들면 보안주 이런 쪽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의 추세가 지난 분기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적자 나던 회사고 아직까지 이제 뚜렷하게 흑자전 완벽하게 전환됐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예. 수치를 보면 지난 분기에도 이익 전망 같은 이익에 맞추는 것은 뭐 200%, 뭐 150%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 워낙 작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컨센서스가 6센트의 2, 5센트에서 6센트의 2였는데 15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200%거든요.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나온 거고 그 매출도 조금 더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것을 눈높이를 계속 낮춰왔다는 겁니다. 회사 자체는 그렇다고 자신감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이분도 엄청나게 회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쪽에서 자기가 뭐 탑이다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가 나왔다는 겁니다. 앞선 엔비디아랑 완전히 반대가 되겠는데 지금 아쉽네요. 화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치가 6억 2,300만 달러였는데요. 네. 지금은 전망 자체가 6억 4,60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거 이번 분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한 거가 6.23억 달러니까 또 기대치보다 안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실망스럽고요. 그럼 이게 처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요, 연간으로 봐서 올해 어느 정도 하겠냐고 예측했던 것이 작년 3분기 실적 때는 47% 정도가 업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근데 작년, 불과 3개월 전에는 눈높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4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거는 이거 34%밖에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계속 낮춰지고 장밋빛에서 장미가 계속 조금씩 물론 30% 엄청 고성장이고 회사는 꿈과 희망 넘쳐나지만 눈높이를 계속 낮춰지는 것 자체는 실망감이죠. 그러다 보니 지난 3개월 전 실적 발표 날도 주가가 이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훅 떨어졌었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아마 이건 반대로 목표 주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꽤 많이 내려갈 수 있죠. 지난 분기에도 내려갔는데.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뉴욕 증시는 좀 냉정합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에 그리고 또 가이던스에 맞춰서 주가가 정직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스탁은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요. 이거 어제 사실 이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전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좋았고요. 본장에서도 강했습니다. 또 보안주다 보니까 AI랑 바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땠을까요? 일단 네. 실적이. 어저께 실적 발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네네. 또 어저께는 이제 큰 수치만 말씀드렸는데 마진율이 또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가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 S&P 500 기업 중에서 상위 한 20개의 기업은 이번에 프로핏 마진, 이익률이 순이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어떠냐? S&P 500에서 한 20개 정도 제약은 다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분기에 가장 큰 차이는 물론 탑 랭크 기업들이 좋았고 주가도 좋았지만 그들의 영업 마진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별로 재미없었다는 것인데 여기도 나는 좋아졌어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적 가이던스도 소폭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역시 뭔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월가의 목표 주가가 오늘 최소한 16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있고 뭐 포티넷도 있고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수많은 회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문 지식이 아닌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나 뭐 미드 이런 거 뭐 외국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특정한 회사가 어느 특정 단에 가서 일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ETF가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ETF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렇겠죠. 보통 저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ETF는 아주 이름이 쉽습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해킹할 때 핵이 들어가는데 HAC 키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I 핵입니다.
아이핵, 예. I하고 HAK가 들어가는데 네. 구성 종목이나 주가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락에서 하는 것이 있고 ETF MG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 있고 종목 구성 종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해킹을 방어해야 되는데 ETF 이름은 핵이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하스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톨브라더스라는 종목인데요. 미국의 고급 주택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우리가 뭐 상업용 부동산 공실 많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부동산 쪽에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고급 주택이라서 좀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보는 시각과 미국에서의 그런 주택 시장이 약간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톨 브라더스는 그냥 형제가 둘이 만든 거였다라고 네.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톨 브라더스는 그 안에 세그먼트 중에서는 좀 고급 대도시에서도 좀 고급 지역, 교외에서도 좀 주택 단지 큰데 이런 걸 하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에는 이제 아파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건설업들이 아파트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단지부터 개발하면서 그냥 큰 어떤 주택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개발하면서 혼자 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 주택 건설업체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이 1.9달러였는데 2.85달러. 이것도 40~50% 이상 나왔고요. 매출도 20억 달러였는데 25억 달러가 나왔으니까 꽤 나왔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왜 지금 도대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주택 시장이 좋으냐 그렇죠. 예. 이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시장은 완전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요. 물론 특정 지역, 특정 어떤 업체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무실에 공실률 많다라는 것은 그렇죠. 공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 그건 뭐 아주 명확한 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기존 주택 판매가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예.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모기지 금리, 모기지로 좀 주택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보통 뭐 저는 최근에 안 해봤지만 5년 정도를 아마 그 기준 고정금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실질금리를 바뀌고 하는 변동금리를 예. 바뀌는 게 있는데 미국은 통상 30년 고정금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1%대, 2%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예. 물론 이게 다주택자, 부동산 사업하는 상관없지만 보통 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팔고 이사 가려 그러면 나는 지금은 고정금리 해갖고 1%대를 쓰고 있는데 A라는 집을 팔고 B라는 동네에 이사 가면 5%대를 받아야 되는 지금 거죠. 별로 갈 이유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는 물건이 좀 적은 겁니다, 지금. 팔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팔면 내가 새로 살려면 임대를 가거나 딱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힘든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어떠냐? 미국은 주택은 항상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미국이 얘기합니다. 미국에 물론 이민자도 오고 오래된 집을 팔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신규 주택 수요가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기존 주택이 지금 재미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팔려는 사람이 적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판매는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저께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신규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그럼 팔면 만드는 겁니다. 팔면은 바로 사람들이 사가는 그 정도가 지금 신규 주택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규 주택의 미국의 가장 큰 그런 집을 질 때 보면 가장 연동되는 비용이 목재 가격입니다. 목재 가격. 네네. 근데 럼버 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목재 가격이 팬데믹 초기 급등했던 거 그거 하신다는데요. 지금 주가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다 목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목재가 훅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값은 수요는 늘어나고 값은 괜찮은데 비용이 줄어드니까 물론 다른 인건비는 올랐겠지만 이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게 더 늘어나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주택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때문에 주택 건설 업체들이 최근에 하루 이틀 쉬기도 했지만 다 좀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이나 좀 연관된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크레딧 스위스를 비롯해서 최고 두 곳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톨브라더스의 주가까지 이해가 좀 되는 쏙쏙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갈수록 늘어나는 AI 관련주. 딱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갈수록 늘어나는 AI 관련주는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의할 것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 테마가 형성되면 소위 주도주가 있고 자꾸 지나가다 보면 이제 확산됩니다. 그리고 국내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주식이 있으면 이제는 2차 전지 안 하는 회사가 없는 그 정도로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자 확산인데 집중이 될 때 조금 초기에 확산 좋지만 지나고 나서 깨질 때 떨어질 때 보면 확산의 마지막은 급락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좀 경고의 말씀부터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에 보면 S&P 500이 제일 아래가 되겠고요.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 더 올라갔겠죠. 어저께까지 그런 거니까요. 엔비디아,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했고요. 또 올 한해 S&P 500을 보면 오늘까지 한 8% 올라갔거든요. 근데 S&P 500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2%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AI 관련 주식을 제외하면 3,800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AI가 완전히 버블이냐 아니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월요일 날 월가 어제 해놓은 거를 한번 거기서 자세히 놨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각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AI에 대한 것들을 좀 늘리거나 줄이고 있는데요. 몇몇 증권사의 탑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 7, 8개 종목을 탑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사운드하운드부터 해갖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오늘 말씀드린 팔로알토 네트워크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적자 회사도 꽤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것이 데이터독입니다. 데이터독 같은 거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기업이라고 또 유명한 건데 역시 이 회사도 적자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나마 증권사에서 인정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TD 코엔 증권사에서 한 것도 픽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을 그냥 탑3로 딱 정해놓고 아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소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찌 말은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게 대표적인 게 에키닉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있고. 또 보안으로도 많이 또 유명한 거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요즘 상당히 주가가 반등하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실 만한 것은 리덤 증권은 사한 것과 또 표까지 보여드리면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마 제일 익숙하거나 S&P 500 기업 들어가 있는 것은 케이던스 디자인입니다. 이건 반도체 설계 특정 플랫폼 그런 프로그래머를 만들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케이던스 디자인은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AI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늘어날수록 오히려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데이터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케이던스 디자인 같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5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